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어떤 사람이 여름에 태어났다고 할 때 이 사람 사주에 화가 많은가? 그건 아니죠. 물론 4옴이 월에 태어난 거는 맞아요. 그리고 뜨거운 시간 4옴이 시에 태어나면 월하고 시는 4옴2로 가기 때문에 조금 뜨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연주나 월간이나 시간이나 일주는 다를 수 있잖아요. 임자일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북반구, 특히 뭐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가 뜨거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더위를 잘 견디고 이런 걸 떠나서 사주가 뜨겁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태어난 시간에 따라 자기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고유의 계절성을 갖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제가 라이브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요. 왜 태어난 시간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가? 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어느 분이 달아주신 댓글 잠깐 좀 가지고 올게요. 같이 볼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2024년 5월 25일을 만세력으로 보니 갑진년 기사월 기축일이 나왔나 봐요. 근데 갑진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갑목은 목이고 진토는 토라고 하잖아요. 그 속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뭐냐, 뭐 행성의 위치냐, 유튜브랑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는데 답변을 준 사람이 없더라. 명리학이 과학은 아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잘 달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은주 시대 알죠? 그때 하은주 할 때 은나라가 상나라라고 밝혀졌는데 그 상나라 때 황제 이름들이 있어요. 첫 황제 이름이 천을입니다. 천을. 천을 들어보셨죠? 천을. 천을기인 할 때 그 천을 이잖아요. 가장 고귀한 이름을 가진 황제, 천을 황제. 네, 그 사람의 이름이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신살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역사를 좀 이야기하시면서 쭉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좀 재밌었던 건 목성이 육안으로 관측된 게 뭐 12월이어서 갑자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일 재밌었던 게. 그랬더니 처음에 이 질문 남겨주신 분이 그 연자구 일지는 뭐냐, 문헌도 없고 근거도 없고 60갑자의 기운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너는 이런 속성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과연 맞냐, 원리적인 근거를 제시 못하는 명리학의 학문이 맞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 사주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명리학이 통계적인 학문에 통계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통계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제 생각을 밝혀두고요. 이게 제 사주인데 제가 85년 9월 4일에 태어났어요. 근데 9월 4일이라고 할 때 이게 신월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미시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신월에 미시인 건 알겠는데 왜 연주가 을축연이고 월주는 갑신월이며 하필 이른도에 병오일이냐, 시간은 왜 을미시냐, 이 기운을 누가 부여하냐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 사주를 보면 너는 화해기운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명리학이나 점성학이 서로 전제에 두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태어난 시간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분명하게 운명 결정론자는 아닙니다. 전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명이라고 할 때 명은 결정되어 있죠. 제 사주 보면 연월 일시라고 하니 명은 이미 태어나면서 주어진 거죠. 대운에 따라서 운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걸 보고 운하고 명이 다 결정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제가 이렇게 생긴 원국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앞으로 계절의 향방을 이 운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운이라고 하는 건 한자를 보면 군대가 진군했다가 철수했다가 매복했다가 공격했다가 후퇴했다가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움직임을 전제하고 있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운은 시시각각 바뀐다는 거죠. 우주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절대적으로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운명 따위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 거고. 그래서 운명 결정론적인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일단. 그런데 명리학하고 점성학이 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냐. 사주라는 건 내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끊고 그러면 독자적인 내 기운으로 첫 숨을 쉬었을 때 그때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때 나에게 들어오는 우주의 기운이 뭐냐. 점성학에서는 이게 별들의 기운이죠. 행성들의 기운. 근데 명리학에서는요, 이걸 정확히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목화, 토, 금, 수, 오행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이게 실제 행성들하고 관련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대성 이론을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특히 중력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추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이 사람은 추위에 조금 더 강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추위에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아주 더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조금 더 더위에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어떤 사람이 여름에 태어났다고 할 때 이 사람 사주에 화가 많은가? 그건 아니죠. 물론 4, 5미 월에 태어난 거는 맞아요. 그리고 뜨거운 시간 4, 5미 시에 태어나면 월하고 시는 4, 5미로 가기 때문에 조금 뜨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연주나 월간이나 시간이나 일주는 다를 수 있잖아요. 임자일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반구, 특히 뭐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가 뜨거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더위를 잘 견디고 이런 걸 떠나서 사주가 뜨겁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태어난 시간에 따라 자기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고유의 계절성을 갖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고유의 계절성이 담겨있는 사주가 저의 경우 이 사주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구나 아실 만한 아주 익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태양이죠. 우리 지구가 여기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해, 이제 명왕성인 것 같은데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중력. 그렇죠. 목성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화성도, 금성도, 수성도 다 마찬가지로 그 행성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어요. 아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제가 을충년, 갑진월, 병호일, 을미시에 태어났는데 이때 제가 태어나서 하고 첫 숨을 쉬었을 때 행성의 위치를 보면 뭐 지구는 여기에 있는데 뭐 화성은 여기에 있고 토성은 뭐 여기에 있고 태양은 이대로 있겠지만 돌면서 위치가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행성들의 기운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의 기운이 지금도 계속 저에게 영향을 주면서 어떤 사주의 고유의 계절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할 때 중력하고 시간 이거를 합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공간이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잖아요. 우리는 태양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해가 뜰 때 그냥 팔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얼굴이 타겠죠. 피부 노출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목성의 영향을 느낄 수 있나요? 우리는 좀 느끼기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태어났을 때도 목성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났고 지금도 목성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중력장 안에 같이 있으니까. 제가 기수련을 하는데요. 기수련 스승님은 이걸 인드라마항으로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연이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기수련을 할 때 오행기공 수행을 했었는데 실제 그 목성을 떠올리면서 기수련을 하다 보면 목성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얘는 목기가 강해요. 근데 목기운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기 머리 뒤쪽으로 해가지고 쭉 찌릿찌릿하게 올라오는 기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기운인데 팔만대장경이 한 1000년 이상 아주 잘 보존되고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이죠. 1000년 이상 길게 보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팔만대장경이 가야산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야산이 목기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산이거든요.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에 팔만대장경을 보관을 하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이 그 목의 기운을 받아서 더 보관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관절이나 근육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기치료를 할 때요. 놀랍게도 목성을 떠올려요. 그리고 뼈, 치아, 아니면 척추 이런 데가 좀 안 좋아질 때 뭘 떠올리냐면요. 금성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게 재밌지 않아요? 오행 중에서 뼈, 치아, 척추하고 관련이 가장 큰 게 금오행이죠. 금오행. 관절 근육하고 관련이 큰 게 목이잖아요. 목오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화 토금수 오행이 물론 금기운을 떠올릴 때도 다양한 종류의 금기운들이 있는데 금성이 가진 고유한 금기운의 카테고리와 우리가 쇠나 돌멩이를 보고 떠올렸을 때 그 기운들이 카테고리적으로는 좀 비슷해요. 아예 다르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목화 토금수의 그 행성들이 내뿜는 기운들이 제가 태어났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중력장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기운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 행성의 위치를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이때 목화토금수 오행과 지구는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을까? 저는 천문학 하시는 분이 명리학을 같이 공부해서 사주하고 행성의 위치에 따른 거리라거나 또는 중력의 영향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서 데이터를 쌓아보면 뭔가 재미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 상대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상대성 이론 그리고 사주 또는 양자역학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콘텐츠들이 나올 거예요. 노쌤이 한번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했던 이야기랑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면님도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블로그로도 글을 올리셨는데 현면님은 태양의 영향을 좀 크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성이나 토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행성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달 같은 경우도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죠. 저는 참고로 선텐보다는 문텐을 즐겨합니다. 밤에 제가 살고 있는 집 옆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문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운동장을 혼자서 막 걸어 다닙니다. 달빛을 쐬는 거죠. 제가 양기가 좀 강하니까. 저는 문텐을 즐겨하는데 달 이야기를 제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냐. 지금 지구에서 파도가 치잖아요. 이게 뭐 때문이죠? 달 때문이죠. 여성분들이 하는 월경 이것도 달하고 영향이 좀 크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뿐만 아니라 태양에 물론 절대적인 영향력이 크지만 목화토금수뿐만 아니라 달까지도 어쨌든 이런 가까운 행성들의 어떤 배열이나 위치, 기온들이 인간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해왕성까지는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었어요. 눈으로. 만원경으로든 뭐든. 명왕성까지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명왕성까지 볼 수 있었던가요? 근데 기술연 하시는 분들은 명왕성까지 느낄 수 있다고는 합니다. 네. 기술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좀 사비 같은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어쨌든 그냥 좀 궁금했어요. 나는 이런 사주를 타고났는데 왜 내가 태어났을 때 하필 병오일 이 화의 기운이 강한 날이었을까? 그 누가 이 화가 강한 날이라는 걸 측정해서 이날은 병오일이야 화가 강한 날이야 라고 규정을 한 걸까? 저는 이게 기를 느낄 수 있었던 선인들이 간지를 기운으로 재서 문자와 정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갑골문 있잖아요. 이게 기원전 한 1200년 전에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은주 시대 때 이 은나라, 이 상나라가 기원전 1600년부터인가 아마 존재했던 나라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이 이 당시에 쓰였다는 거죠. 근데 갑골문은 숫자가 아니고요. 아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달력 있죠. 달력의 체계를 날짜를 나눌 때 어쨌든 간지가 결합해가지고 숫자처럼 쓰였어요.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처럼 쓰인 게 간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간지하고 실제 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선인들이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기운으로 측정해서 만세력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사주명리가 과학이냐 이게 뭐 역사가 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만세력을 누가 만들었냐 언제부터 쓰였냐 라는 거거든요. 간지가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발전을 했는지도 조금 불분명한 게 있어요. 상나라 시대부터 갑골문이 쓰여졌다 보니까 그 시기 때쯤에 갑골문이 쓰였다 보니까 점점 발전하면서 간지랑 달력을 기록했던 간지랑 결합해가지고 쓰이면서 점점 음양사상 그리고 오행사상으로 확대되고 지금까지 이제 명리학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역사를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었어요. 명리학은 과학 아니죠? 개인적 소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 답을 좀 내려보고 싶었습니다. 실은 명리학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역사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명리학 가지고 논쟁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해보니까 이러던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구멍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명리학 공부하면서 많이 의아했던 게 제가 병오일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의 기운이 강하다는 겁니다. 다른 병오일에 태어난 분들도 화의 기운이 강한 게 맞고 기술연을 엄청 오래 하면 태어난 시간을 모를 때 그 사람의 기운을 재서 시주를 좀 추정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기운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 기운이라는 게 내가 태어났을 때 첫 숨을 들이쉬었던 그때 행성의 배열 그 배열에 따라서 목의 기운이 좀 강하고 그날에는 화의 기운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이 기운들이 들어와서 저라는 사람의 어떤 계절적인 주기를 형성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아마 점성학에서는요 별자리 위치를 데이터로 측정한 게 있겠죠. 제가 점성학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명리학은 아마 이런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좀 지금부터라도 쌓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명리학에서 해결해야 되는
학자들끼리 서로 좀 논의해서 규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자시나 조자시 문제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야자시하고 조자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남반구 출생자들의 사주 문제, 이것도 규명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 북반구에 태어난 사람들만 사주를 볼 수 있잖아요. 남반구에 태어나면 계절이 아예 바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주를 완전히 반대로 바꿔서, 그러니까 충하는 걸로 바꿔서, 그래서 남반구 태어난 사람도 뭐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연, 월, 일은 놔두고 시주만 충하는 걸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행성의 위치를 데이터로 좀 쌓아서 사주하고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언젠가 남반구 출생자들의 사주 문제도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좀 짧게 나누고 싶었네요.